궁극적으로 패드나우의 기술 속에 리플사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는 곧 리플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XRP의 $10 이상이라는 가격이 더 이상 꿈에서만 보던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의 아침이자 9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참 어제는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또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화창한 날씨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 좋으련만 이번 달은 참 크립토 마켓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부터 머지 업데이트 그리고 FOMC의 금리 결정까지 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강경한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하여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전 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하여 부정적인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전용의 한 자산 운용사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상실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베큰 캐피털 CEO 비트코인 장기적 모멘텀 상실 15,000달러까지 하락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볼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 전용 자산 운용사 텔베큰 캐피털의 어드바이저 마이클 퍼브스 CEO가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1월 말부터 모멘텀을 잃기 시작했다며 또한 비트코인이 나스닥 등과 위험자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24,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던 상황과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는 장중 2만 달러 아래까지 움직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블룸버그 자체 내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또한 분석을 하는데 1,000달러까지 반납할 가능성 또한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이더리움 하락 모멘텀 1,000달러 반납 가능성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1,000달러 선을 반납할 수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50일 MA가 올해 두 차례 붕괴해서 하락 모멘텀이 진행 중이며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급증하고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공동 설립자의 경우는 앞으로 며칠 내 이더리움은 지금의 가격 대비 35% 하락해 1,000달러 선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5월 UST 붕괴 사태 여파로 수일 만에 40% 하락한 바 있다고 추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당시에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크립토 자체가 수십 퍼센트 하락을 하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탄한 길을 걷는 것만 같던 암호화폐 시장이 제롬 파월의 강력한 긴축 예고에 공포에 질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반응이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크립토 마켓의 가격 자체만을 보게 되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올 들어 최대폭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통상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일으키며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9월 15일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남아 있기 때문일까요?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이제 1년, 2년도 아니고 4년 내 가장 많은 양을 나타냄으로써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 자체의 가격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탈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곧 크립토 마켓 전체를 상승 견인할 수도 있을 만큼 빅 이벤트인데 지금의 하락세에 시장에 이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죠. 이제 작년이죠. 2021년 5월 당시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과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의 이 조동아리로 인해 하루 만에 50%가 하락했을 당시 하락의 기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멱살을 잡고 상승장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베를린 하드포크와 런던 하드포크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의 발표, 머지 업데이트의 아무 탈 없는 성공, 그리고 FOMC에서 빅스텝인 50bp의 인상 소식이 나온다면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 연준 이사인 미셸 보먼 이사가 은행권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수요가 크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미국의 CBDC라고 불리우는 이 페드나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페드나우의 경우는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말 그대로 실시간 결제 방식의 신속 자금 이체서 시스템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이에 구체적인 출범 날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이사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 출시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준 이사의 경우는 연설을 통하여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 연준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경우는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년 이내에 페드나우 인프라가 미국 전역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페드나우는 미국 금융기관 간의 결제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페드나우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면서 이제 비슷한 느낌의 암호화폐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XRP의 탄생 목적과 상당히 부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페드나우와 리플 간의 연결고리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목표만 똑같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인 것일까요? 이 페드나우가 나오기 전 이제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하나의 태스크포스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태스크포스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제 특정 임무나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편성한 부대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는 페드나우를 위한 임시 편성 부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곳에는 이미 300개가 넘는 유수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놀랍게도 블록체인 기업 중에 유일하게 포함된 곳이 있으니 바로 리플사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리플랩스 조인 페드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은 말 그대로 연준의 페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에 리플사가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또한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리플 고문 출신인 마이클 바라는 인물을 연준의 부의장으로 지명을 하였으며 얼마 전 실제로 마이클 바라는 인물이 연준의 부의장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제 보시는 이 인물이 마이클 바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관료 출신으로 완전한 엘리트 출신이죠. 또한 미 연준의 실시간 지급 결제를 시스템에 합류한 또 하나의 블록체인 기업이 바로 사이페리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이페리움이라는 업체의 경우는 금융기관의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게 또 놀라운 것이 사이페리움의 경우는 리플사의 파트너사라는 것이죠. 이를 정리해 보면 브레이너드 이사가 내년까지 이제 페드나우를 미국 내 모든 금융기관에 전파할 것이라는 것은 사이페리움을 이용하여 연결할 것이며 이 사이페리움이라는 곳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곳으로 궁극적으로 페드나우의 기술 속에 리플사의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는 곧 리플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CBDC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XRP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현재 6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이번 연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인하로 바뀌면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페드나우가 브레이너드의 이사 말대로 내년 본격 상용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XRP의 $10 이상이라는 가격이 더 이상 꿈에서만 보던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XRP 투자자분들이 흘린 눈물이 이제는 인내의 달콤한 결과물로 찾아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싸울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속뜻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단을 했으나 그것이 틀렸으니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을 보고 저금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얼마 전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무려 8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단어를 45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죠. 중앙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일시적이다, 연준을 믿어달라라며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백하게 연준이 틀렸으며 시장은 파월을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온 공급망 붕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특히나 근원 소비자 물가 또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인데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당혹스럽고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단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잡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13일 발표가 될 8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롬 파월이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경우는 에너지와 곡물 공급에 치명적인 차질을 주게 되었습니다. 곡물 재배에는 예상외로 큰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되죠. 예를 들어 온실에서 키우는 토마토는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 소모 덕분에 다양한 음식물이 공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공급 차질을 빚게 되죠. 이제 추가적으로 유가 또한 급격하게 오르면서 곡물 가격 또한 더욱 오르게 된 것인데요.
이 에너지와 곡물은 생필품입니다. 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크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제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생활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를 사람들은 보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재화나 이제 용역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생필품의 가격의 급등이 다른 재화나 용역의 가격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연준의 제롬 파월의 경우는 금리 인하로의 전환을 시사하지 않았고 시장은 여기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았을 때 선제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봐가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식에서 큰 돈을 남과 다르게 행동할 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과는 다른 행동, 남들과는 다른 생각이라는 말 속에 우리 스스로가 평범한 대중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인지하며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큰 부는 따라오게 되었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